지난 시간까지는 자바 기본 사용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할 거는 자료형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타입이지? 타입. 뭐가 있죠? 그치, 그거 먼저 나와야 돼요. 기본 타입이랑 참조 타입이 나와야 돼. 기본 타입 중에 뭐가 있지? 맞아요. 나와야 돼, 저렇게. 이거 저장 어떻게 하지? only true, false.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죠? 불리언 B는 1 이러면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왜? 이건 true false가 아니니까 타임 미스매치가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맞는 거지. 뭐 이렇게 비교로 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던가 하면은 true false가 들어가겠네. 그죠? 그 다음 타입 문자. 이거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지. 차 씨는 이런 거 가능해요? 왜지? 그지? 이거는 문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왜 안 되지? 이 큰 따옴표의 역할은 문장이니까 문자가 아니다 였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거 써봤죠.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거 그냥 A 나오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그치, 이게 맞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기억나죠 이거? 그 프린트 F 해가지고 했던 거. 그럼 이렇게 하면 C죠. 65가 A니까 ABC 해서 그러면은 지금 요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이거 지금 정수를 넣은 게 아닌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지? 여기 67인데 원래는 안 맞잖아 이게. 사실 67도 문자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인 거고요. B가 있으니까 정수형 담아보자. 바이트 BB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능하지. S아웃해서 이렇게 까볼 수 있을 거고, 쇼트도 마찬가지로 인트 i는 뭐 20, 롱 ln 30 이렇게 s랑 i랑 s out l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쭉 나오겠지. 그지?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얘네끼리의 차이를 알아야죠. 뭔 차이야?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의 차이. 이거 1바이트고 얘는 2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고 얘는 8바이트다 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1바이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 그냥 결론 먼저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2바이트인 쇼트는 약 마이너스 32,000 정도부터 플러스 32,000 정도야. 정확히는 몰라도 돼요. 4바이트는 범위가
약 마이너스 21억에서 22억 정도에서 플러스 21억에서 22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8바이트는 4바이트보다 크니까 그 이상이겠지? 그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얘는 그냥 정확한 숫자 몰라도 돼. 그 이상 요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일단 나머지 거 먼저. 실수 어떻게 담아야 돼? 플롯 먼저 나와야지. 플롯 f는 3.14f로 적어야 되고 더블 d는 3.14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얘네끼리 차이는 뭐였지? 얘 4바이트고 얘는 8바이트로 보는 거지. 더블이 더 큰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불리언차 바이트 쇼트 인틀롱 플롯 더블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의미할까? 이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 플롯 더블이 하나는 4바이트고 하나는 8바이트래. 그럼 얘는 뭘 시사할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부동소수점이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부동소수점의 그 문제가 뭐더라? 그지? 한마디로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없다였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근사값을 이용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플롯은 그냥 예를 들어서 4바이트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장이 가능하대. 8바이트인 더블은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크게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얘네끼리의 차이는 나오죠. 뭔 차이예요? 얘가 저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대. 그러면 좀 더 정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와 가까워지지 않을까예요, 더블이. 왜냐면 얘가 근사값을 쓰더라도 얘가 좀 더 소수점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거니까. 그잖아요. 만약에 무한소수 그 파이를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가 더 많은 걸 저장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플롯보다.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올라간다예요, 결국에는. 아, 그리고 롱도 이 플롯처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 L. 이게 그냥 관례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네 개, 두 개 해서 총 8개란 말이야.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기본 타입 중에서 하나 변수화 시킨 다음에 어, 그 해당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다의 구조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죠? 첫 시간부터 했던 거.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기본 타입이었고 여기 보이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조 타입이었죠. 그지? 레퍼런스 타입. 참조 타입 해봤던 거 뭐 있지? 그지? 요거 해봤지? 이거 뭔데? 이거 문장형이죠. 문장 저장하는 거. 또 참조 타입 해본 거 하나 있었는데. 요거 해보지 않았어?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 스트링과 스캐너. 스트링과 스캐너의 차이점은? 스트링 쓸 때는 내가 임포트를 알려준 적이 있었나? 없었죠. 스캐너 쓸 때는요? 요거 하라 그랬지. 임포트는 뭐더라? 내가 임포트에 대해서 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 이거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 그 해당 파일이 그냥 열려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직접 여기서 찾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베이스에 자바에
뭐더라? 유틸의 스캐너였나? 여기서 이렇게 직접 찾았었잖아요. 여기 있잖아. 스트링은 이렇게 찾아서 쓰지는 않았어. 그죠? 스캐너는 여기서 즉 이 JDK에서 불러오기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였잖아요. 저번에 입력 가르쳐 줄 때. 그죠? 근데 이제 스트링 같은 경우도 이 컨트롤 클릭을 해보면은 원형이 있어요. 얘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얘도 지금 여기 요거 눌러보라 했잖아. Select Opened File 해가지고 요거 눌러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 스트링이라고. 사실 랭 쪽에 있을걸? 아닌가? 런타임에 있네? 아 그지, 랭의 런타임에 여기 스트링 어쩌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도 참조 타입이라는 게 그럼 밝혀진 거야. 그럼 그잖아요. 기본 타입은 컨트롤 클릭 이런 거 안 떠. 애초에 원형이 없어. 얘는 자바에서 기본 제공하는 타입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위가 필요가 없는데, 스트링이나 스캐너 같은 애들은 이 메인 메소드 안쪽에서 쓰려면은 불러와서 써야 돼. 근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기 행위는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스트링도 기본 타입이지 않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나와 있어. 그 자바 바이블 같은 것에 어, 엄연히 참조 타입이에요. 얘는. 그래서 구별은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렇게 원형이 있는 애들은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타입들은 그런 거 없어. 나 지금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요거 정수형에 대해서 좀 따져볼 건데요. 일단 좀 쉬운 거 먼저.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얘만 좀 놓고 볼게요. 지금 40을 저장해서 40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내가 여기 범위를 어떻게 써놨냐면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라고 써놨어. 127은 가능해요. 근데 128은 안 돼. 뭐라고 떠요 여기? 인트로 바꿔 이런 식으로 뜨죠. 이게 무슨 뜻일까? 딱 그거예요. 너 이거 바이트로는 저장 못해. 이런 느낌이에요. 타임 미스매치가 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너 이거 좀 더 큰 타입 써줘야 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지우지 말 걸 그랬나? 잠깐만요. 이렇게 좀 해놓고 얘를 지우자. 내가 이렇게 써놨지. 쇼트는 32,000에서 플러스 32,000, 마이너스 32,000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2,000은 되거든요. 근데 33,000은 안 돼. 얘도 보면은 좀 더 큰 거 써야 돼 라고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좀 지켜가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종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 뭐 키보드 마우스 계속 소리 나는데 그냥 앞에 보세요. 이거 뭔지 알아요? 망했어. 세상이 망했어. 뭐 이런 영화들 많잖아. 세상이 망했어. 생존자가 2명 있대. A랑 B가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얘네끼리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사회에 이제 구축을 해야 돼. 그 영화에 나오는 딱 그 상황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얘네끼리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요해진 게 하나 있어요. 결국에는 얘네가 살아남으려면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밥을 누가 할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얘네끼리. 어. 그래서 얘네끼리 이제 약속을 한 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하자. 하루는 네가, 하루는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공평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맨날 까먹는 거야, 둘이. 어제 네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럼 오늘 누가 해야 되지? 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이제 약속을 한 게, 어, 이렇게 어디서 돌멩이를 주워와가지고, 길쭉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와가지고, 얘를, 그러니까 하나예요, 지금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기록을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네가 이제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 주워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돌이 세워져 있으면은 A인 내가 할게. 그리고 네가 한 다음에 다시 눕혀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B인 내가 이걸 보고서 이거 내 차례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표시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나 있어요? 돌멩이 하나로 몇 개나 표시할 수 있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세워져 있고 눕혀져 있고밖에 표시 못 하거든요. 근데 물론 요새는 얘기가 좀 달라. 요새 왜냐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얘가 누워있는 상태면서 서 있는 상태도 가능하고 대각선도 가능하고 반대로 눕히는 것도 가능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은 좀 더 뭐랄까 원론적인 얘기야. 왜냐면 양자 컴퓨터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니까 그런 거 싹 다 배제하고 좀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얘네는 이제 해결을 했어. 돌멩이 하나로 해결을 했어요. 내가 식사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돌 상태를 바꿔 놓으면 돼. 서 있던 눕혀져 있던. 그죠? 그래서 기억을 따로 안 해도 돼라는 장점이 생기는데 세워져 있는 상태를 1로 표시할 거고요. 눕혀져 있는 상태를 0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돌멩이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건 몇 개? 0 아니면 1, 두 개요. 돌멩이 하나. 그죠? 가지수는 두 개예요. 그래서 눕혀져 있을 때 뭐 A가 한다던가 세워져 있을 때 B가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 근데 자 얘네끼리 이제 살다가 한 명 더 찾은 거야 내가. 그러면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A, B, C가 돌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돌멩이 하나로 충분한가? 를 생각을 해보면 안 충분해. 왜지? 두 가지밖에 안 돼.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난 세 명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돌멩이 하나 더 추가하면 돼. 이렇게. 왜냐면 이만큼이 하나니까. 이렇게 하면 두 개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네요. 그지?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박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멩이는 냅두고 두 번째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당번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한 명 더 찾았대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내가 돌멩이 어디서 하나 또 주워야 돼요? 왜 아니에요? 그치?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그럼 얘는 D한테 맡기면 돼. 이거 좀 기록을 따로 해볼게요. 한 개는 두 가지 됐고요. 두 개는 네 가지 됐고요. 맞죠? 여기 이 상황에서 한 명 더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안 충분하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돌의 개수를? 3개로? 그러면 3개로는 몇 가지나 가능해요? 이거 그냥 바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 요거 경우의 수만 뽑아내봐도 뭐 있어? 101 있고 100 있고 110 있고 111 있고 이거 이렇게 아니야? 더 있나? 없지 않아요? 2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8개야.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쭉쭉쭉 늘어가지고 총 9명이 될 때 그러면 이걸로 충분한가? 9명째부터는 이걸로 모자라지죠. 왜냐면 8명까지 가능하니까. 그럼 내가 돌멩이 하나 또 주워왔대. 그럼 얘로는 몇 개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16개? 5개는요? 16가지 5개는? 32가지.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해되죠? 여기서 말하는 돌 한 개는요 컴퓨터에서는 1비트라고 해요. 그 왜 비트 컴퓨터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아? 그지? 비트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 비트예요. 얘가 단위야. 그러면 돌 8개는 몇 비트예요? 돌 한 개가 1비트라며 8개 몇 비트야? 8비트 아니야? 맞죠? 그냥 곱하기 8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를 1바이트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자고. 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이거랑 돌 9개가 있을 거잖아? 얘로는 몇 개? 돌 16개로는 몇 개?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직접. 대답 지금 하지 마시고. 이거 윈도우 키 눌러서 CAL 이거 저번에 봤죠? 여기 눌러서 공학용 꺼내신 다음에 이거 몇 개인지 각각 구해보세요. 직접. 지금. 이거 몇 개예요? 존나 써야 되는데. 이거 몇 개야? 이거 256가지야. 얘는요? 512? 이렇게? 얘는요? 얘는 몇 개야? 그지? 65536이지.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봐봐, 여기서 규칙을 얻어냈어야 돼요. 일단 2에 1제곱 이 두 가지지. 2에 2제곱하면 4가지. 2에 3제곱하면 8가지. 그럼 왜 나는 여기 2의 제곱수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거지? 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개니까. 그럼 얘는 2에 8제곱하면 256가지가 나올 거고, 얘는 어떻게 해요? 2에 9제곱하면 512가 나올 거고, 얘는 2에 16제곱하면은 65,536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쓰면 뭐지? 16비트야. 왜냐면 돌 8개가 8비트라며. 그럼 얘는 9비트일 거고 얘는 16비트 아니야?
그럼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얘를 다른 말로 2바이트라고 하겠지. 왜? 8개가 1바이트라며. 그럼 16개면 몇이에요? 2바이트겠지. 그러니까 2배 때리고 2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2배가 아니야. 왠지는 알겠죠. 제곱수로 진행되니까. 그러면 4바이트는 몇 가지나 표현되죠? 이거 한번 구해보실래요? 4바이트로는 몇 가지의 표현이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바이트가 16개라며 4바이트는 몇 개야? 32개 아니야? 그러면 쉽잖아. 2에 32제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 43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홈트에서 많이 보이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 휴대폰 지금 쓰는 거 몇 기가예요? 여기 있네. 256기가였지 이전에는. 그지? 그 전에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용량들 보면은 128도 있었고 그거보다 더 낮은 적도 있었고요. 옛날 거 모델 보면은. 그지? 그리고 뭐 이거 이후로 가면은 이제 좀 더 뭐랄까 단위가 좀 달라지겠지만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테라바이트 이런 거 요새 많이 쓰잖아요. 이 수치만 보시면 돼요. 수치만. 잘 보세요. 나머지 다 됐고 그냥 수치만 딱 놓고 봤을 때 여기 X축 있고 여기 Y축 있다고 해보죠. 1바이트는 256개라며. 이것만 딱 놓고 볼게요. 여기서 1바이트 누구야? 얘지. 256개예요 쟤는. 뭐 한 이쯤에 256이 있다고 해보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개지? 0이라고 했을 때 0부터 256개, 이 256은 몇 개예요? 257개 아니야? 그럼 사실은 0부터 셀 거면 이게 255까지여야 되는 게 맞네. 256개를 저장을 하려면. 근데 얘 아까 전에 128 넣었을 때 실패했던 거 기억나요? 범위가 모자라다였잖아요. 그럼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128은 한 이쯤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양수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가져가야 돼. 이게 실질 범위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쭉 내려봤을 때 마이너스 128이야. 여기는 사실은 플러스 127이에요. 그러면 몇 개지 이게? 봐봐. 0 제외하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28까지 몇 개야 이거? 이 128개 아니야? 왜? 1부터 3까지가 몇 개야? 1, 2, 3, 3개잖아요.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지 이건. 그럼 얘는 1부터 127 이거 몇 개야? 127개 아니야? 근데 0 내가 뺐잖아요 방금. 여기다 0의 가지수를 추가하면은 255개에 하나 더 하니까 256개네. 그래서 범위는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바이트로는 여기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이런 그림이 맞아. 양수만 따지지 않으니까 우선은.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거 2바이트야. 2바이트에 65,536인데 대충 반 나눠보면은 32,800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32,700? 요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얘 2바이트래매. 그지? 그래서 이게 모자란 때가 온다고. 2바이트만 써야 되는데 33,000을 어떻게 저장해? 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승격을 시켜주면 된다. 그죠? 근데 자방은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요거는 이제 그 C 언어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언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바가 나온 때가 언젠지 알아요? 뭐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나도 모르는데. 맞을걸? 이거 맞네. 1995년이야. 그러면 이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쓰는 하드웨어랑 지금의 하드웨어는 같을까?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1년 전만 해도 이거 달라. 2년 전도 달라. 이거 엄청난 차이가 보이잖아요. 95년도면은 그때 막 윈도우 95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한창 뭘 할 때지? 아무것도 못 할 때야. 사실 우리도 되게 어릴 때거나 아니면 없을 때고 어 그렇게 따져봤을 때 하드웨어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그 말은 곧 뭐냐면은 메모리를 아껴야 돼 라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왜지? 용량이 부족하다도 맞는데 한정적이라서 유한하니까가 좀 더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메모리의 총량은 한정돼 있어.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하나를 저장하더라도 아껴서 저장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위는 안 된다는 거야. 왜겠어요? 엄청 작은 숫자인데 왜 이렇게 큰 데다 저장해?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모리를 아끼려는 행위에 맞춰서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언어에는 다 있어요, 이런 개념이. 그리고 이제 파이썬 해보신 분? 파이썬 해봤죠? 파이썬 또 뭐 변수나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어요? 어, 파이썬은 자바보다 뒤에 나왔잖아요. 이게 잠깐만 이거 91년도네? 이거 말고 파이썬 3. 얘가 언제 됐더라? 2008년도? 뭐 이럴 때네. 좀 더 후네요. 지금 최근에 많이 쓰는 이제 파이썬 버전은 파이썬 3이라서 이걸로 찾아봤는데 어, 이걸 좀 보여줘야겠다. 이거 이제 파이썬 실행 환경이거든. 근데 요거만 딱 보자고. 이 첫 번째 줄 이거 뭐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뭐지? 문장이지, 그지? 문자열이지. 이걸 여기다 넣었어.
그럼 얘는 정체가 뭐지? 변수야. 근데 자바랑 다른 점. 타입이 없어. 맞아. 타입이 없어요. 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아니, 그냥 보자. 어디 있더라? 봐봐. 우리는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근데 파이썬은 이게 문법 오류. 이걸 안 써요. 잘 나오지 이제. 이건 자바로 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근데 얘한테서 이런 인트 개념이 없냐? 그렇진 않아. 보이죠?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 A의 타입을 까본 거거든 내가. 인트라고 거의 대답을 하잖아요. 인트 A는 쓰면 안 돼. 대신에 인트 개념은 들어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는. 왜냐면 얘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컴퓨터 자원을 그렇게 아끼려는 모습이 아니에요 얘는 애초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써주는 타입이 되게 센 법이라 그랬었잖아요. 컴퓨터 자원을 매우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행위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로. 근데 현대 프로그래밍이랑은 또 맞지는 않아 이게. 현대 프로그래밍, 왜냐면 하드웨어가 그만큼 좀 발전을 많이 한 상태여서 요새는 최적화를 잘 안 해주잖아요. 게임이던 어떤 프로그램이던 이제 용량 같은 거 보면은 128기가만 그냥 넘거든.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줄이는 그 어떤 노력을 많이 해줘서 였는데 지금은 그냥 하드웨어 믿고 그냥 지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 막 엄청 지키진 않더라도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 본 적 있죠? 작업 관리자 이거 뭐야? 그 Alt Shift Delete 누른 다음에 작업 관리자 창 띄울 수 있잖아요. 이거 언제 띄우는데? 그치, 컴퓨터 뭐 이상하거나 내가 본인 어떤 인터넷이 아예 맛이 갔다던가 게임이 아예 멈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얘를 보통 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잖아. 작업 끝내기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있어. 지금 나는 뭐 어떤 디자인 작업, 즉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일러스트 같은 거 작업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게임 뭐 무거운 걸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며, 뭐 기타 뭐 3D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컴퓨터 부품 중에서 메모리에 67%를 쓰고 있어요 현재. 꽤 많이 먹고 있는 거야 이건. 그죠? 가끔가다 컴퓨터 뭐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여기 이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응답 없음이나 아니면은 진짜 좀 느린다, 버벅거린다의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눈에는 전체가 실행 중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현대의 어떤 컴퓨터 사용의 목적은 뭐냐면 멀티태스킹이란 말이야. 하나 끄고 하나 실행하고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지금 별거 안 했는데도 이만큼 먹고 있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얘를 많이 차지하지 않게끔 하려면 이런 데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새 문제가 뭐냐면, 요새 문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최적화가 안 된다의 문제가 뭐냐면, 게임사나 아니면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그 우리 거 쓰려면 니네 CPU를 높이던 메모리를 좋은 걸 박아 놓던 그래픽 카드를 달던 니네가 해결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이더라? 배틀그라운드 해보신 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안 해봤다 난. 오버워치 한 번도 안 해봤다 있어요? 잘 없네. 그 나도 한창 PC방 다닐 때인데 오버워치 한창 하다가 갑자기 배틀그라운드가 나왔어. 그때 PC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업그레이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엄청 때렸어요. 왜냐면 오버워치 잘 돌아가던 컴퓨터는 배틀그라운드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막 어 무슨 램을 갖다 박아 넣느니 뭐 CPU를 뭐 업그레이드를 시켰느니 이런 게 PC방 앞에 전부 다 전단지가 있었거든. 어 이게 무거워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어떤 부품들이 그걸 못 따라주면은 나는 어차피 그걸 못 써. 그러면은 게임사에서 최적화를 해주면 나한테 있어서는 사용자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요새 잘 안 해줘요. 근데 그걸 애초에 지금 이거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했잖아 저번 주에. 이것도 윈도우 용량 자체가 120 몇 기가인가 그렇던데? 윈도우 깔려니까? 그래서 한 컴퓨터당 2시간인가 걸렸었어요 그때. 이거를 조금 예시를 낮춰서 어머? PC 정도? 시스템? 여기 가면 요런 거 있지. 이거 뭔지 알죠? 내 컴퓨터 사양 까볼 때 이런 식으로 찾아보잖아요. 내 컴퓨터에는 지금 16GB가 꼽혀 있는 거거든? 이것도 좀 알면 좋은데 나는 조립식 컴퓨터를 쓴다. 손. 직접 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본체 뭐 저기 뭐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산 거예요? 조합만 한 느낌이에요? 아, 이것도 뭐 나중에 좀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요거 뜯어보신 분 컴퓨터 본체 안쪽에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거 이제 뚜껑 따보면은 이렇게 뭐 반짝반짝 하잖아 요새는. 근데 다 필요 없고 요런 거 들어봤어요? 메인보드? 컴퓨터 메인보드가 마탱이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 보면은 뭐냐면은 아 요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약간 뭐랄까 통합 장치라고 보면 돼요. 여기다가 CPU 받고 여기다가 메모리 받고 여기다가 파워 연결하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 내가 지금 이거 컴퓨터 뜯어보면은 아마 8기가짜리 두 개가 꼽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몰라 이거 본체 안 뜯어봐서 여기 전에 8기가짜리 두 개던가 아니면 16기가바이트짜리 하나 꼽혀 있겠지. 뭐 각자 컴퓨터마다 좀 다르긴 할 건데 집에서 쓰는 것도 더 다를 거고 내가 만약에 램을 4기가로 샀어. 즉 내 메인보드에 4기가짜리 램이 꼽혀 있어. 일때 내가 윈도우 그러니까 컴퓨터 켰어. 윈도우 유지하는데 2기가 정도 든대 램이. 그냥 가정이에요. 롤 하는 중에
뭐 얘가 1기가 정도 잡아먹는데, 그리고 나 더블 모니터 써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유튜브 틀어놨는데 이거 한 1기가 정도 필요하대. 그리고 이제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는데 이제 1기가 정도 든대. 그러면 문제가 뭐야? 이거 용량 초과 아니야 그러면? 내가 컴퓨터에 박아놓은 램의 허용 한도를 넘었네? 왜냐면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5잖아요. 5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애초에 켜져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롤 하면서 유튜브 볼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작업 표시줄에 이런 게 떠 있을 수도 있잖아? 얘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되게 많이 켜져 있거든요, 뭐가? 심지어 이런 그림판 같은 것도 이만큼이나 잡아먹고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이면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조금 오버돼도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야. 요게 지금 이제 하다가 가끔씩 확인해 보면은 막 90몇 퍼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가끔은. 얘는 내가 쓰는 어떤 그 메모리 용량을 좀 오버해도 됩니다. 왜냐면 얘네끼리 바꿔치기를 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내가 여기 메모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주인이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크롬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럼 이제는 크롬이 주인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바꿔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서 선택 못 받은 애들 있지. 실행 중인데 선택 안 된 애들. 걔네들은 약간 이거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휴면 상태 같은 비슷한 그런 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줄여버리면은 이게 이제 0이었다가 다시 내가 여기서 이제 이런 버튼으로 키워버리면은 얘가 다시 1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끼리 이제 그 바꿔치기, 자리 바꿔치기를 하면은 이걸로도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막 영상 보고 하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멈춘다거나 좀 늦게 켜진다던가 아니면 켰는데 좀 로딩이 걸린다던가 뭐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원인이 뭐겠어요? 그 바꿔치기 하는 순간에 얘가 빨리 처리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 해결 방법은? 이거 이렇게 올리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나? 바꿔치기를 해야 되지만 자리가 엄청 남아. 그러면은 굳이 늘려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버벅거리는 현상을 뭐라고 하지? 렉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 렉이 여기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 컴퓨터에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그럼 부품 더 사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 이거에서 이어서 좀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좀 쉽시다. 자, 좀 이어서 아, 좀 간략하게만 먼저 알려드릴 건데 이거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컴퓨터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역할상 유저가 있겠죠. 얘는 나야. 사람인 나야. 그러면 유저는 뭘 할 수 있냐면 음,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고 싶다. 롤을 하고 싶어.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할 거야. 맞죠? 이건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거야? 이거 게임 실행시키고 싶어인 거죠. 그지? 내 의도는 롤을 실행시키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그냥 나는 별거 안 하는 거거든, 사실. 나는 컴퓨터 켜고 바탕화면에 있는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게임 실행되는 그 실행 화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따져보자고. 내가 이걸 눌렀어. 그러면 이 행위는 누가 알아먹을까? 아, 지금 사용자인 저 사람이 롤 더블 클릭을 했다. 이거 실행하라는 거구나. 이걸 누가 알아챌까? 요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알아차려요.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잖아요. 운영체제는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 맥이 될 수도 있고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개 있죠. 그죠? 뭐 리눅스는 마우스가 안 되지만 뭐 우분투 깔면 되지. 아무튼 여러 가지 OS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 마음이야? OS는 내 맘이야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맥북 함 써봐야겠다. 이러면 난 윈도우 쓰기 싫다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은 윈도우 정품 사가지고 그 시리얼 넘버 적고서 윈도우 정품 사서 이걸로 내가 컴퓨터를 구성을 하겠다. 이거 내 선택인 거죠. 어쨌든 내가 이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OS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사용자인 내가 보낸 명령을 얘가 알아차려.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은 이 컴퓨터 내부로 와서 여기 이제 컴퓨터 본체 안에 까보면은 CPU가 있겠지? CPU가 뭐지?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보통. 그지? 그러니까 얘가 뭐 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컴퓨터의 두뇌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결국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 그냥 게임 하고 싶어 인 건데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롤 더블 클릭했어. 그럼 이거는 이 OS가 낚아채서 얘한테 알려줘. CPU한테 알려줘. 전달이 돼요. 그럼 얘는 뭘 해야 되지? 얘는 뭘 해야 돼? 얘가 뭐라 그랬어 방금? 중앙 처리 장치라고 했잖아요. 처리를 해줘야 될 거란 말이야 얘는. 그죠? 내가 명령을 보낸 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롤 실행을 그냥 할 수 있는가? 이 사전에 뭘 했을까 나는? 다운로드 해놨겠지. 그죠? 다운로드 안 받아놨는데 롤 아이콘이 왜 생겨 있어?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롤 다운로드를 이전에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건 어디 들어있지? 내가 다운로드한 그 어떤 파일들이나 폴더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죠? 디스크? 또 맞아. 근데 보통은 하드디스크라고 표현을 하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뭐야? 그 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윈도우 알파벳 E 눌러서 어, 여기로 가잖아. 그잖아. 내가 이제 뭔가를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여기서 뒤져보지 않아? 그잖아요. 하드디스크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분리해가지고 두 개 꼽혀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컴퓨터에는 맞죠? 얘는 목적이 뭐야? 얘는 본질이 뭐예요?
얘는 저장이야. 저장의 목적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새로 뭔가를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데 용량 얼마나 남았지 하면은 요 화면 보지 않아 보통? 그죠? 이거 얼마나 남았지가 여기 보이잖아요. 이런 거 체크하잖아 애초에. 그리고 왜 뭐 막 수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거 다 떼가잖아 그냥. 그리고 아 뭔가 증거인멸을 해야 돼. 그러면 하드디스크 뜯어가지고 어떻게 몰라요 이거? 아 구멍 뚫잖아. 그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버린단 말이야. 폐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외장 하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요새. 요새 보통 이제 테라바이트 단위로 많이 살 텐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컴퓨터에 꼽혀 있는 거는 한 500기가 남짓 되는 게 두 개 꼽혀 있는 걸로 봐서는 1테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GB라고 써 있는 거 뭔지 알잖아 이거.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이런 거 저장 단위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얘는 본질이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려면은 그 단위를 보면 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실행시킬 롤 데이터는 사실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CPU가 해야 되는 일은 뭐지? 실행 처리해달라며. 근데 내가 롤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을 시켜놨단 말이야 이전에. 그러면은 얘는 뭘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근데 이거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하드디스크? 이거 부셔본 적 있어요 혹시? 하드디스크를 부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부시면이 아니라 여기 그 나사가 있어. 조그마한 무슨 별 모양 같은 나사들이 있어. 또 회사마다 좀 다른데 요걸 풀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뚜껑 따면. 그래서 디스크야 얘는. 디스크 요거. 어 여기 잘 보면은 이거 좀 잘 나와 있는 게 없나? 여기 나와 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죠. 여기 끝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도 지금 다 있잖아. 요게 헤드라고 부르는 핀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침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데이터 저장을 여기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제 몰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흩어져 있어요. 내가 저장하는 어떤 데이터들은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는 데이터를 읽어오냐면은 요거를 돌려 회전을 시켜. 그래서 회전을 시키면은 어떤 게 가능해지겠어? 여기 헤드라고 했잖아요. 헤드가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지나칠 때가 올 거라고. 그때 얘는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가끔 컴퓨터에서 그 소리 날 때 있지. 뭔가 큰 걸 실행하려고 한다. 그 얘가 도는 거야. 얘가 도는 그 기계적인 소리야, 그건.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좋아요. 뭐냐면 그 턴테이블이라고 하잖아. LP 그 노래 듣는 거 전축 옛날 걸로 치면 전축이랑 방식이 똑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돌려서 읽는 거야. 어떤 특정 부분을 지나칠 때. 즉 기계식이고요. 여기 있는 디스크는 자성을 띄어서 자기 디스크라고 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아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여기 저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단위가 뭐냐면은 이 회전 그 단위를 써야 돼가지고 RPM이 나와요. RPM이 뭐야? 그지 분당 회전 속도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지? 똑같아 이것도. 그러면은 얘가 더 빨리 돌면은 헤드가 더 빨리 많이 마주치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컴퓨터 같은 거 보면은 본체 소음 같은 거 되게 심했잖아요. 요새는 이게 좀 개선이 된 거지. 그 소음에는 이거 돌아가는 소리도 포함이었으니까. 요새는 그렇게 막 엄청 시끄럽지는 않을걸? 뭐 암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빨리 롤을 실행을 시켜줘야 얘 할 일이 끝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계식이에요.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하면요 되게 느려. 내가 실행시켜야 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여기 들어있는데 얘를 돌려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져오려고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엄청 느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품이 뭐냐면, 잠깐만 이거 좀 지워놓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품이 얘가 램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를 쇼핑에서 보면은 봐봐 이게 지금 500기가 500기가에 3만 원 안 하거든. 23,000원 정도거든. 그리고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있네. 1테라에 5만 원 안해. 일단 1테라면 꽤나 큰 거잖아요.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음, 2테라 1테라에 이것도 25,000원밖에 안 하네. 좀 더 작은 거 없나? 잠깐만. 용량 단위로는 안 돼 있잖아. 음, 하드디스크 뭐 한 500기가? 500기가에 7,000원 이러네? 중고구나. 중고로 5,000원 막 이렇게 해서 파네요. 일단 500기가에. 싸거든?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램을 찾아볼게요. 4GB에 15,000원이야. 방금 전에 하드디스크는 500기가에 5,000원이었는데? 그죠? 지금 보면은 램 16기가가 8기가? 8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 8기가에 36,000원이야? 1테라에 5만원 정도 아니었나 방금? 5만원 안 했나? 뭐 그랬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꽤나 비싸. 용량 단위 대비했을 때 하드디스크랑 비교해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게 맞죠. 근데 잘 보면요. 얘 지금 단위 뭐지? 얘 내가 지금 8기가 이렇게 쳤죠. 요거 단위 기가바이트야. 얘 단위 뭐지 지금? 내 컴퓨터에 박혀있는 거? 그지? 1테라인데 쪼개가지고 이것도 기가바이트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아까 단위 보라 그랬잖아. 저장이 본질이야. 그럼 얘는? 얘도? 본질은? 저장이야. 왜냐면 단위가 기가바이트니까. 근데 생긴 거를 보면은 좀 다르죠. 방금 전에 봤던 하드디스크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뭐가 활용되고 있어요? 그지? 여기 보면 칩이 꼽혀 있잖아. 그럼 반도체를 쓴다는 거잖아, 얘는 결국에는. 그래서 자, 요거는 기계식 저장 장치예요. 그럼 얘는 뭐야? 저장 장치인데 얘는 전자식이야. 그러면
얘가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차이가 뭐냐면 아까 전 상황 얘가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져오면은 얘가 되게 느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PU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이를 얘랑 해. CPU랑 램이랑 일을 해요. 하드디스크에 직접적으로 가지 않아.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는 내가 룰 더블 클릭을 눌렀어. 그럼 OS는 이렇게 전달하면서 뭘 하냐면은 당장 필요한 거 실행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여기서 얘한테 복사를 해. 이렇게 실행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실행하는데 필요 없는 애들 있죠. 그런 거는 여기 남아있는 거고 여기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CPU는 어떻게 일하면 돼 이제? 여기 있는 이 복사된 데이터만 가지고 빨리 실행을 처리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 사실. 기계식 저장 장치 얘는 좀 원시적이라서 용량은 크게 잡을 수 있는데 느려. 얘는 전자식이라서 빨라. 근데 좀 비싸. 왜냐면 얘보다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간 거니까. 근데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좋아. 왜냐면 내가 당장 필요한 거 빨리빨리 구해다 줄 수 있어. 왜냐면 똑같이 전자식이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요거 있죠? 이 상황에서 얘네끼리 자리 바꾸기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요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요게 4기가밖에 안 된다면은 이게 지금 하나당 1기가라고 했을 때 이게 오버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나간 순간이 있다고 얘가. 그래서 이런 이제 자리 바꾸기 할 때 렉 걸리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좀 더 성능 향상을 하고자 한다면 얘를 8로 늘리던가 16으로 늘리던가 16짜리 두 개를 꼽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안 나가도 돼. 자리 바꾸기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이 공간 자체의 여유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지? 근데 이거는 어, 이제 CPU가 어떤 처리 결과를 사용자인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집에 다 컴퓨터 한 대씩 있고 뭐 게임 좀 하고 하니까 요거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컴퓨터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왜냐면 하드웨어 상태 자체가 다르고 부품의 그 어떤 구성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컴퓨터의 모양과 옛날에 그 저번에 보여줬잖아. 그 진공관 어쩌고 하는 거. 그거랑 아예 다른? 그지? 사용하는 게 이제 아예 다르겠지. 어. 그래서 모자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은 이런 걸 이제 신경 쓰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인 거고요. 그 이전에 했던 거 중에 조건문이랑 반복문 할 때 요거 기억나죠? 이거 안 보이네? 이게 뭐더라? 하나의 어떤 과정이 끝날 때까지 그 단계를 줄이는 느낌이었잖아요. 왜 단축평가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if랑 그러니까 if문 5개랑 else if로 엮인 하나랑 이게 끝나는 시간과 자원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요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요새는 이것까지 건드리지 말자라는 추세긴 하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하드웨어 알아서 업그레이드해서 해서 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분야로 나갈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C는 C 언어, C 뿔뿔 이런 거 다루는 회사나 어떤 그 분야는 진짜 완전 극한까지 짜가지고 메모리를 쓰거든요. 왜냐면 C나 C 뿔뿔 특성상 하드웨어에서 많이 돌아가는데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여기 사무실이라고 치고 갑자기 이제 컴퓨터를 쓰다가 메모리가 모자라. 그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추가하면 돼. 이거 쿠팡 시켜가지고 여기다 추가하면 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대형 선박이 이렇게 있어. 여기도 이제 뭐 컴퓨터 쓰고 부품들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설치해 놓은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어. 근데 얘가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어. 그럼 어떡해? 방법이 없어, 이때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컴퓨터를 쓴대. 그럼 이거 어떡해?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랑 섞게 되면은 이런 게 좀 더 중요해지는 때가 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예시를 이제 C로 들었지만 여기 이제 SW 익스퍼트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조만간 소개를 할 건데 그 저기 그냥 알고리즘 문제 푸는 사이트예요.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아무 문제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이런 문제를 풀었대. 문제는 하나예요. 뭐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문제 하나예요. 이거를 위에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 문제를 예로도 풀 수 있고 예로도 풀 수 있고 예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요런 게 들어가요. 조건에 아껴서 써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어, 이런 문제를 풀 때 틀렸다고 나오는데 답은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결과는 분명히 맞는데 여기서는 틀렸다고 해. 그러면 범인은 얘일 거예요. 내가 메모리를 신경 쓰지 않고 풀었다 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출 이력 같은 거 보면은 남들이 얼마나 어떻게 걸렸는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시간과 메모리가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요게 이제 맞는 답인데 얘가 틀렸다고 해. 그러면은 얘가 문제입니다. 요거 의심을 해봐야 돼. 이걸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차이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심해질 거라서 지금부터도 요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특성상 거의 요렇게만 쓰면 돼. 지금은 이걸 써도 충분한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얘는 알고 있대. 인트 범위 내에서 끝내는 걸로 우선은. 어, 나머지 이제 다른 거 쓰는 거는 좀 더 나중에 같이 하면 되니까. 음, 일단은 요게 이제 자료형과 메모리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